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주동자 구속 방침까지 밝혔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더 늘었습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하루 새 400명 넘게 늘어서 전체의 74%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은 전공의는 8,024명으로 전체의 65%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이 중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병원에 복귀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실질적인 업무 복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서 명확한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 그것이 그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처분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불법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실망해 의사로서의 진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행동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 행동이 되고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동자 구속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뒤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진료과 가운데 한 곳이 응급실입니다. 당직 등 전공의 업무 비중이 높은 업무 특성 때문에 빈자리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만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응급실 몇 번 갔는데 그냥 응급실에서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응급실 병상이 꽉 차게 되면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 사직 여파가 덜한 종합병원 등으로 옮겨집니다. 정부는 중증과 응급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용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대체 투입된 교수와 전임의들의 피로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학병원의 수술 취소나 연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에서도 수술 지연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미뤄진 수술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는 사이 진료 공백과 환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난 19일,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중 한 곳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말기 암 환자가 숨진 걸로 알려져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응급실에 실려온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협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환자가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환자의 사망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의대 증원에 맞서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들.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유 등을 적은 사직서를 내고 잇따라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고 나가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 사직 역시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6,000명 넘는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꼼수 회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SNS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문자로 보내두면은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는 형식적인 근무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이란 흔적만 남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태도 진료 차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이렇게 현장 점검을 가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유효성 공방이 정부와 의사들의 머리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들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구에 사는 정모 씨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이틀째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2박 3일 입원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변경돼 외래 진료처럼 하루 만에 주사를 맞고 돌아가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아 첫날은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하는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 500km. 한 번 오갈 때 6시간 넘게 운전하는 수고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더구나 다음 치료 일정은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도 대구도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열이나 설사 이런 게 집에 가서 나타나면 어떨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사는 송모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남편이 세포 이식 수술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 일정이 느닷없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밀릴 수 있으니 조금 미리부터 대기를 걸어놓자, 병실을. 이런 상황인 거고, 이식센터에서는 언제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하니 그거를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고 싶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 남편의 치료 일정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착점이 없는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 안에 인질 잡혀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 안에 갇히면서 생업조차도 지금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의료 현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